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94회 2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 리그 겨울 이적 시장 중간 보고 한 의원님과 함께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방송 월요일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 기준 중간 보고입니다. 그렇죠. 네, 며칠 사이에 또 다 계약이 결렬될 경우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또 계약이 확정된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글쎄요, 전체적인 틀에서 일단 살펴보면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이 다른 때에 비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지금 선수들이 이동하고 있다고는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면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거 아예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약간 저는 그런 평타 수준은 평타 충분히 수준인가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시즌부터 그렇고 약간 최근 겨울 이적 시장이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는 느낌? 그게 왜냐하면 여름에 돈들을 하도 많이 써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라는 게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어떤 팀 사정들이 좀 다릅니다. 팀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팀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급하게 메우려는 팀들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아내려는 팀들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제 돈이 좀 특히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 돈이 좀 많이 한꺼번에 좀 몰리는 중개권 시장도 확대되고 돈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럴 때는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질렀던 때들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예전에 그렇게 질렀다가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팬들이 뭐 대표적으로 누구 아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학습들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구단들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겨울 이적 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하려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합니다.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는 돈이 많은데 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패 사례들로부터의 교훈들이 좀 있죠. 중간에 뭐 급한 것 같아가지고 이른바 약간 패닉바이성으로 그러니까요. 겨울에 데려왔다가 실제로는 그렇게 그닥 쓰지도 못하고 또 뭐 임대나 그런 경우도 그런 게 있죠. 결국 제대로 활용 못하고 또 다시 내보내야 되고 뭐 반 시즌 써보고 또 그 다음 시즌 넘어왔는데도 별로 향상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돈이 많아도 조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심성이 더 증가한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EPL은 약간 그럴지 그래요. 모르는데 지금 오히려 다른 리그들은 다른 리그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이 있죠. 예, 예. EPL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승 근접권에 가 있다 보니까 리버풀은 뭐 특별히 지금 무리하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을 내밀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고 또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도 에휴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우승 경쟁에 확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그 밑에 팀들은 또 팀마다 사정들이 지금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러고 여전히 제도성 페르난데스 정도 지금 데려왔지만 자 일단 이적이 이루어진 선수들 겨울 이적 시장 중에서 역시 가장 큰 대어들 몇 명을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네 엘링 브라우트 홀란드 선수입니다. 홀란드 선수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전을 보니까 확실히 수비수 2명 정도를 항상 끌고 다니는 움직임이 좋고 뭐 팬들 아시다시피 힘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홀란드 같은 공격수가 그렇게 수비들을 끌고 다닐 때 이선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홀란드 선수가 또 그 능력을 확실하게 그냥 뭐 움직임이 진짜 라인을 타는 움직임이나 또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게 워낙 좋다 보니까요. 우리가 뭐 진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공격수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홀란드 선수는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홀란드 선수 칭찬할 때 편집할 때 네. 제가 한 말과는 약간 다른 자막을 썼어요 그때. 뭐라고? 제 생각에 진짜 유럽 축구계에 진짜 결이다. 대형 스트라이커가 하나 나타난 것 같아요. 정말로. 저 솔직한 제 감상은 나중에 이제 제가 틀리면 비웃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해리 케인 선수보다 잘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홀란드 실패 시 나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담이 좀 그 짤방이 돌아다니거든요. 아.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뷔전은 저를 돌을 안 맞게 해줘서 일단 홀란드 선수에게 고맙다. 그 신상 발언을 일단 해야 되고 그 홀란드 선수를 제가 그때
많이 칭찬을 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홀란드 선수가요. 루드 반 니스텔로이의 21세기 지금 그때도 2010년대 그 말씀 버전 같아요. 아니 그땐 그 얘기 안 했어요. 케인 했나요? 선수보다 잘 될 것 그쵸. 같다. 그 케인 얘기 선수보다 그 얘기해서 또 돌을 던져라까지 해서 싸잡아서 제가 욕도 좀 먹었어요. 그런데 반 니스텔로이 선수보다 조금 더 요즘 축구에 맞는 스타일. 더 예. 많이 움직이고 예, 제가 예. 볼 때는 뒷공간 움직임 시도 뒷공간을 계속 움직이려는 시도는 반 니스텔로이도 가끔씩은 엄청난 뒷공간 움직임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만 그 횟수로 보면은 확실히 이 홀란드 선수는 계속 공간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맞아요. 하는 게 예. 물론 뭐 왼발 슈팅이나 뭐 헤딩 뭐 여러 가지 결정력들도 좋지만 저는 이 현대 축구의 진짜 홀란드 선수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사실은 다양하지 못한 9번의 값어치는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홀란드 선수는 그 정도 스피드에 그 정도 발밑에다가 그 정도 신체 조건에 여러 가지 어떤 동료들을 또 위하는 이타적인 플레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2010년대를 넘어서 2020년대에 루드반 니스텔로이 같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 케인 선수와도 스타일이 약간 좀 달라요. 그럼요, 다르죠. 그래서 케인 선수와는. 케인 선수와는 직접적인 그거보다는 사실은 저는 반 니스텔로이 선수가 이 홀란드 선수의 예전 버전으로는 가장 가까운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초반에 문제가 좀 수비 쪽에도 많고 잘 안 돼서 3백으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차라리 이제 4백으로 다시 돌아가서 4-2-3-1처럼 운영이 되면서 홀란드가 딱 최전방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면 로이스 선수는 저는 그런 퍼스트나인 운영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2선 그 위치가 제일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도르트문트에게도 엄청난 날개를 달아주는 영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홀란드 선수의 이 활약은 계속 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봐야죠. 그럼 계속 데뷔전은 봐야죠. 뭐 엄청나게 정말 파격적으로 치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는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한 의원님이 또 한 명 좀 큰 영입 한번 말씀해 주시죠. 큰 영입이요. 네. 정말 큰 영입 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입. 한 방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0년대생 노장들의 이동인데요. LA 갤럭시에서 AC 밀란으로 질라탄 선수가 네, 가자마자 질라탄 아저씨. 네, 밀란에 다시 왕이 되고 그렇죠. 있죠. 네, 질라탄 선수가 8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질라탄 선수 앞에서는 다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배들이 오히려 질라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밀란 팬들이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로 질라탄 선수 가자마자 이제 왕이 다시 됐고요. 그리고 LA 갤럭시가 그래서 질라탄 선수를 잃었잖아요. 세비야로부터 치차리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선수를 데려왔어요. 에르난데스를 저 데리고 이거 굉장히 괜찮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이제 치차리토 선수가 아시다시피 멕시코 선수잖아요. 네. 멕시코 선수들이 뭐 카를로스 벨라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LA 엄청 많죠. 네, 또 커리어 멕시칸이. 후반부에는 이 미주 지역에 가서 활약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치차리토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세비야에서는 골 실적이 그닥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면 분명히 저는 치차리토 선수는 아주 많이 잘할 넣을 수 것 있을 거고 LA 갤럭시 입장에서는 질라탄 내줬으니 치차리토 정도 데려오는 거는 이거는 또 그쵸. 괜찮았던 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적도 유럽 축구로 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노장들 영입 중에서는 가장 또 괄목할 만한 것이 질라탄도 있지만 아약스가 갈라타사라이로부터 라이언 바벨. 네, 라이언 바벨 선수를 데려왔는데 바벨 선수도 86년생입니다. 아까 치차리토 선수는 88년생이에요. 바벨 선수가 원래 리버풀 가기 전에 커리어를 시작했던 곳이 아약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 둥지로 노병이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아약스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잘한 영입이라고 얘기한 게 퀸시 프로메스 선수가 있잖아요. 물론 프로메스 선수는 이 바벨 선수만큼 노장은 아닙니다만 이 바벨 선수가 요즘 보면은 이 네덜란드 대표팀이나 뭐 그런 데서도 제3의 전성기예요, 네. 지금. 그런데 이런 바벨 선수를 아약스가 지금 또 잘하고 있는 노장인데 이렇게 딱 데려왔던 거는 저는 아약스가 매우 영리한 이거는 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말씀드리자면 85년생인 말론 베라미 선수. 뭐 정말 많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 아닙니까? 뭐 이탈리아, 뭐 잉글랜드 많이 뛰었는데 베라미 선수가 스위스 클럽 시온에서 이제 제노아로 옮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리오 만주키치 선수가 이제 마침내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쵸. 유벤투스로부터 알두하일, 알두하일. 카타르로 갔고 웨인 루니 선수가 복귀를 했죠. 네, 챔피언십 더비 카운티, 더비 카운티. DC 유나이티드로부터 이제 더비 카운티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루카스 포돌스키 선수가 이제 빗셀고베에서 뛰던 포돌스키 아닙니까?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미확정이지만 거의
터키의 안탈리아 스포르로 이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돌스키 선수까지 이적되면은 포돌스키 85년생, 베라미 85년생, 웨인 루니 85년생, 만주키치 86년, 바벨 86년, 치차리토 88년, 질라탄 81년. 네. 왕년의 선수들이 왕년의 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제 마지막 둥지를 찾은 선수들도 있고 왕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호령했던 그 선수 애슐리 영이라는 영 선수도 있죠. 영 선수가 85년생인데 85년생.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또 장기간 뛰었던 애슐리 영 선수가 인터밀란으로 갔는데 아직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역시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인터밀란이 마테오 다르미안 선수도 선수. 데려온다. 다르미안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꽤 됐어요. 89년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르미안 선수까지 만약에 오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향후회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저 루카쿠 선수도 있고 전 아스날 선수인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애슐리 형 있죠. 네, 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역시 확정이 아니지만 매우 유력해 보이는 선수가 전 첼시 모지스 선수. 네, 빅터 모지스 선수가 있어요. 전 첼시 레전드라고 하려다가 제가 그냥 말 안 했는데 레전드 해주세요. 레전드 해도 되죠? 네. 네, 전 첼시 레전드인 콘테 감독의 레전드죠. 네, 빅터 모지스 콘테 그러니까 감독의 콘테 감독. 전술에서 아주 잘 써먹었던 그럼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이 EPL을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 맨유 출신들 막 그리고 EPL 출신들 그래서 EPL 향후회가 인터밀란에서 잘하면 펼쳐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다르미안과 빅터 모지스는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확정까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매우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 한 의원님이 이제 노장들의 그런 겨울 이적 시장의 대이동을 한번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 확정이 안 됐지만 지금 가장 강하게 지금 연결돼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팬들의 관심사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스포팅 리스본에서 좋은 활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 협상이 어느 정도 가격에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포팅 리스본은 금액을 더 계속 올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절충안을 찾으려는 여러 가지 옵션 조항이 포함된 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마디만 끼어들면 예. 이제 맨유가 분명히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하긴 한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데려오는 게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현지 칼럼니스트들한테 상당히 욕먹고 있어요. 아니 왜 딜을 그렇게밖에 못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비판들도 이게 점점 딜이 길어지면서 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거 한마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딜이 길어지니까 지금 영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니까 그냥 그릴리시 영입해라. 뭐 이런 다른 선수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래 메디슨이나 그릴리시도 분명히 후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제가 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지금 상당히 필요한 선수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지난번에도 리버풀전 같은 경우가 3-4-1-2 전형인데 그 일에 안드레스 페레이라를 넣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컵대회 포함해서 32골과 18개 어시스트고 올 시즌에도 지금 컵 포함해서 15골과 13개 어시스트인데 이 선수가 오른발 킥력 슈팅 매우 좋고 정확하고 뭐 시야도 상당히 넓고 어느 정도 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영향도 좋지만 일단 어시스트를 잘해요. 슈팅도 좋지만 상대를 템포를 딱 이용해 가면서 하는 어시스트에 상당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맨유의 이선에 이런 시야도 넓고 어느 정도 킥의 정확도를 갖추고 지원을 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슈팅에 가담을 하거나 이런 선수가 사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리그에서도 분위기를 바꿔줘야 될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영입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유에게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는 첼시가 사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여름 이적 시장 징계로 영입을 못했기 때문에 첼시가 조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첼시 분위기를 보면 티모 베르너 선수도 약간 이제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현재 중간 겨울 이적 시장 분위기고 막판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바페이 경험들이 꽤 있어서 그런지 겨울 이적 시장에 그리고 뭐 그냥 오버페이 경험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오버페이 경험은 뭐고 그냥 오버페이는 또 뭐예요? 그냥 오버페이 예전에 오버페이는 막 비행기 타고 누가 왔습니다 뭐 그런 수들 많고
그냥 오바페이는 지금 슈팅하면 다 먹어주는 선수 있잖아요. 열심히. 네. 아, 그 맨 뒤에 있는 선수 말씀이에요, 맨 지금? 뒤에 있는 선수. 네. 네. 제가 뭐 굳이 이름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한현님이 그렇게 좋다고. 아니 그 선수 딴 데 가면 다시 잘할 수도 있어요. 요즘 티보 쿠르투아 선수 선방 못 봤어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쿠르투아 때문에 얼마 전에 쿠르투아 때문에 이게 다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난 거란 말입니다. 쿠르투아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때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페트르책 선수를 밀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쿠르투아 선수가 지금 레알 가니까 다시 또 요즘 잘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쿠르투아 때문에 급하게 사실 할 수 없이 그 돈 주고 데려온 게 케파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쿠르투아 지금 안 그래도 쿠르투아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탈첼 효과일 수도 있어요. 탈첼 탈맨이면 효과들이 많이 나오던데 탈첼은 보통 나가서도 잘하는 선수들은 나가서도 잘하고 그렇죠. 못하는 선수들은 나가서도 못하고 네. 어찌됐든 간에 첼시가 그래서 약간 지금 조심스러워요. 생각보다 소극적이고 그냥 가격이 여의치 않으면 겨루기적 시장 그냥 보내고 지금 어린 선수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임대생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선수들 가지고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겨루기적 시장에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첼시가 조금 생각보다는 소극적입니다. 프리미어리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좀 급한 팀들 예를 들어서 강등 위기에 몰린 아스톤 빌라가 지금 톰 히튼 주전 키퍼 그리고 전방 공격수 웨슬리가 지금 시즌 아웃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AC 밀란에서 페페 레이나 키퍼가 네,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아스톤 빌라로 임대가 돼서 왔고요. 또 첼시에서 버니로 임대돼 있던 드링크워터씨, 네, 드링크워터씨가 다시 또 임대로 빌라로 또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팀들은 지금 강등 위기에 몰려 있는 팀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울버햄튼이 19살의 공격수 레오나르도 캄파나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울버햄튼 워낙 스쿼드가 두껍기 때문에 워낙 잘하는 선수가 전방에 있어서 당장 주전으로 올라오긴 힘들 것 같고요.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 헤딩 슈팅했던 선수. 맞아요. 네. 그리고 뉴캐슬이 이 샬케 나빌 이 벤탈렙 선수를 임대를 또 역시 해왔는데요. 이 토트넘에서 예전에 뛰었던. 근데 지금 뉴캐슬이 제가 볼 때는 중앙 미드필더가 많은데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5-4-1 뭐 이런 전형에서 생맥시머 알미론 놓고 중앙 미드필더가 지금 많잖아요. 아이삭 헤이든 선수도 있고 뭐 기존에 존조 실비도 있고 또 롱스태프 형제도 있고요. 션 롱스태프, 매튜 롱스태프. 기성용 선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기성용 선수예요. 지금 이 상황에 벤탈레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성용 선수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다른 팀을 알아보는 것이 지금 현명한 분위기인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 역시 제두송 페르난데스가 들어왔는데 페르난데스가 포르투갈 리그 소속팀에서는 오른쪽 미드필더를 더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요. 허리에서는 이제 수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백을 보호하는 능력보다는 조금 기동력을 앞세운 전진과 침투에 더 강점이 순발력을 있죠. 앞세운 이러한 공격적인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점을 조금 어떻게 좀 더 크게 보고 감독은 시즌 초반에 그 첫 경기 선발로 나왔을 때는 아예 공격수 투톱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계속 나오다가 나왔을 때는 선발로 이제 어떻게 제두송을 무리뉴 감독이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허리라인 쪽에서 박스 역할을 일단은 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